신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뜻밖의 선물 위스키가 있었다. 위스키는 스코틀랜드 전통어인 게이로로 생명의 물이라는 뜻의 우스개 바에서 유래됐는데 스카치 위스키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기원전 3000년경 아라비아 연금술사들에 의해 증류기술이 발명되고 십자군 전쟁을 통해 증류기술이 유럽에 전파되면서 위스키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인들의 자존심이자 상징이 되었고 스카치 위스키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알수록 신비로운 위스키, 그 경이로운 탄생 과정을 들여다보자. 위스키의 제조는 메가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된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스코틀랜드 아일라 지역의 메가 제조 공장을 찾았다. 이거는 이제 물을 넣어서 싹을 틔우는 과정이 지금 싹이 보시면 나오시죠, 이렇게. 조그맣게 싹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메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스카치 위스키는 주로 보리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고품질의 양조형 보리만이 위스키 재료가 된다. 스코틀랜드 땅에서 자란 보리를 수확해 싹을 틔운 후 대형 드럼에 넣고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보리가 발화하게 된다. 아까 저기 위에서는 조그맣게 싹을 싹 봤죠? 그게 이틀 정도 걸린대요. 그 작업을 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싹이 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보통 4일에서 4.5일 걸린답니다. 이렇게 발화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도움을 주는 곳이 여기예요. 이게 50톤이고요.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발화된 보리는 이렇게 싹이 난 모습이다. 그대로 두면 다시 보리로 성장하기 때문에 적당히 발화가 되면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은 강력한 화력으로 발화를 멈추게 하는 건조 과정이다. 이게 피트를 태워서 아까 이 냄새 맡아봤죠? 스모키한 맛. 그거를 이제 메가에 배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를, 메가를 건조시키면서 이 피트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스카치 위스키만의 특별함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스코틀랜드 땅에서 채취한 퇴적물로 만든 독특한 연료, 피트 때문이다. 피트는 발화된 보리를 건조시킬 때 사용하는 연료로 피트를 태워서 생기는 연기가 스코틀랜드 위스키 특유의 스모키한 맛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뾰족한 탑 모양의 이것은 퀼른이라 부르는 개방형 화덕인데 스코틀랜드 전형적인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오래된 증류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마다. 보시면 이 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기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최대한 지금 많이 내게끔 이 지금 불을 떼고 있는 겁니다. 스모키한 이 연기가 메가 하나하나에게 배게 되는 거죠. 강한 피트를 원하는 그런 위스키들은 이게 연기의 노출을 더 많이 시키는 거예요. 10시간, 13시간, 15시간 이렇게 시키는 거고 피트 향을 잠깐만 주는 것들은 한두 시간 이렇게 연기를 씌워주는 거죠. 건조의 목적은 발화를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트를 태울 때 생기는 훈연향을 보리에 배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스키의 연료인 메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보리의 증류를 통해 만든 위스키가 바로 몰트 위스키다. 이렇게 생산된 메가에는 특유의 맛과 향이 존재한다. 메가는 몰트밀이라 부르는 기기에 넣고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분쇄된 가루를 그리스트 또는 엿기름이라고 부르는데 단단한 알갱이의 메가를 물에 잘 녹기 좋은 가루의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위스키를 만드는 다음 순서는 메가즙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분쇄된 메가는 당분을 가진 워트가 된다. 분쇄한 그거 있잖아요, 메가. 그걸 이제 그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그 뜨거운 물에 의해서 이게 당화의 과정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녹말이 전분이 이제 당분으로 변환이 되죠. 당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뜨거운 물을 부어 만들어진 워트, 즉 메가즙은
우리네 양조장에서도 맡아봄직한 진한 향을 낸다. 이거는 그 워시백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저기서 나온 뜨거운 그 당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차갑게 한 다음에 발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그 워시백 이 통에다가 그 당분을 여기다 다 이렇게 설탕물을 다 그냥 넣는 거죠. 1차로 당분으로 변환시킨 다음 발효를 위해 워시백으로 옮겨지는데 스코틀랜드에서는 전통적으로 소나무로 만들어진 워시백을 사용한다. 나무를 사용하면 열이 전체적으로 고루 전달되어 최적의 발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메가즙에 효모를 넣으면 발효를 통해 알코올과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발효 시간은 아주 중요하다. 알코올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48시간 정도 걸리고 발효 시간이 짧거나 길어지면 위스키의 고유한 특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위스키 증류소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발효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 아, 좋다. 맥주만. 이게 워시입니다, 워시. 맥주 비슷한 워시. 여기다가 그 뭐죠, 호프만 넣으면 맥주가 될 수가 있겠죠. 되게 막 피티하고 스모키하고.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치면 약 8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워시가 탄생된다. 다음은 높은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증류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8도에 불과했던 알코올이 고농도의 알코올로 만들어지게 된다. 증류의 원리는 바로 물과 알코올이 끓는 점이 다르죠. 그래서 물은 100도에서 끓면 알코올은 약 70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증류가 되는데 처음 증류기가 이게 워시스틸입니다. 여기서 한번 증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두 번째 스피릿스틸에서 증류를 해서 약 70도에 가까운 알코올을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응축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수증기로 올라갔다가 수증기가 다시 이 안에 차가운 물이 있거든요. 물을 통해서 다시 액체로 변환되는 과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고농도의 알코올을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증류는 먼저 워시스틸에서 약 23도 정도의 알코올을 1차로 추출한 다음 두 번째 스피릿 스틸에서 부수물을 정제해 70도가 넘는 고농도의 알코올을 만들어낸다. 증류기는 증발되어 나오는 수증기를 모아서 냉각시키는 장치로 증류기의 길이와 형태는 증류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스코틀랜드 몰트 증류소에서는 증류를 할 때 구리로 만든 지금의 단식 증류기인 코퍼 팝스틸을 이용하고 있다. 증류된 액체의 상태는 워시 세이프와 스피릿 세이프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증류 기술자들은 워시 세이프를 통해 처음 생성되는 자극적이고 강력한 초류액은 걸러낸 다음 스피릿 스틸에 넣고 두 번째 증류를 하게 된다. 이때 기술자들은 세이프 장치를 통해 증류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면서 최상의 원액을 생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The making process, a lot of it will depend on the barley that you receive, how smoky it is, the variety that you get from it. What should never be underestimated is what the actual operators do on site. Okay, you can give the same barley with the same water to two different distilleries and you will get two different types of whisky. It will really depend on how the operator works to the parameters. So how quickly he boils the wash still, how hard he boils the wash still. Does he allow any carry over, any of the froth, any of the head to carry over the top? That will change it. So the biggest influence on a whisky, on its taste and what you get from it will actually be what the operator does on a day-to-day basis. 이렇게 해서 질 좋은 보리와 깨끗한 물, 기술자들의 노력이 더해져 맑고 투명한 위스키 원액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투명했던 위스키는 우연히 숙성법이 발견되면서 지금의 황금빛을 띠게 되었다. 숙성은 억압의 역사에서 탄생되었는데 1700년대 정부가 주세를 과도하게 올리자 증류업자들은 위스키를 몰래 제조하게 되었다.
그들은 도시를 떠나 위스키를 만든 후 오크통에 담아 숨겨놓았는데 그것이 몇 년 후 진한 색으로 변했고 부드러운 맛과 향이 나는 위스키가 되면서 우연하게 숙성법이 탄생된 것이다. 그 후 숙성은 위스키 제조의 마지막 단계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증류된 원액을 오크통에 넣어 일정 기간 숙성을 시키면 무색이었던 원액은 금색, 호박색, 갈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을 내고 풍미도 더욱 다양해진다. 똑같은 원주라고 그래도 어떠한 오크통에다 숙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스키의 맛과 향은 전혀 다르게 변하죠. 그 미국산 오크통 같은 경우는 색이 좀 그 금색이나 이런 좀 색이 좀 흐린 색에 가깝고요. 향은 주로 그 바닐라라든지 초콜릿, 너츠 이런 향이 좀 강해요. 그리고 숙성도 통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되죠. 미국에서 생산된 아메리칸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 위스키는 바닐라, 캐러멜, 코코넛 등의 풍미가 나고 색은 맑은 황금빛을 지니게 된다. 유로피안 오크통 같은 경우는 통이 커요. 2배가 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숙성하는 기간도 더 길어지고, 그다음 쉐리를 담았던 거기 때문에 좀 프루티한 맛이라든지 와인 향이 좀 많이 나죠. 그리고 색깔은 되게 짙어요. 위스키를 나중에 오래 숙성되면 색깔이 굉장히 짙어집니다. 그러니까 색깔만 봐도 이게 쉐리완 오크통인지 아니면 버번 오크통인지 차이 날 수 있는 거죠. 유럽의 쉐리 와인을 담았던 오크통에서 숙성시키면 위스키의 풍미는 과일, 탄닌, 와인향 등이 많이 나고 색은 진한 갈색빛을 지니게 된다. 위스키의 성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숙성의 방법과 시간인데 위스키는 무조건 오래 숙성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크통에서 최상의 상태가 되었을 때 블렌딩하거나 병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증류소의 성격, 오크통의 크기와 사용 빈도, 숙성되는 지역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위스키 제조업자들은 독특한 위스키를 위해 얼마 동안 숙성을 하고 또 언제 숙성을 멈출지를 판단한다. 두 분께서 하시는 그런 것들 있죠. 스포일드 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위스키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항상 그 옥통에서 배를 해서 저걸 원액을 뺀 다음에 향을 맡고 이게 언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거를 블렌딩이나 바틀링을 하는지 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그렇게 그런 그 연구들을 합니다. What you're seeing there, that is whiskey. It's filled at 63.5. It's 8-year-old. So the strength of this one is 58.8. They're up there looking at us. 위에 천장을 보면은 시커멓게 되어 있죠. Wave to them. Lagavulin. 이것은 위스키가 증발하면서 숙성 창고에 남긴 것이다.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숙성될 때 공기와의 접촉으로 인해 1년에 약 2%씩 증발로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천사의 몫이라고 한다. 그래서 숙성은 인간의 통제 영역을 벗어나 자연과 신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과정이다. 위스키는 숙성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는데 병입은 위스키의 숙성이 최적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된 것이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카치 위스키다. Best reason for Scotland being so good is the climate. A plentiful supply of excellent crystal clear water for making whisky. We have peat readily available as a fuel, and barley. Scottish weather is ideal for growing perfect barley for making whisky. So we have all the elements here, and obviously the history of the whisky starting back in Scotland hundreds of years ago. And we've really got better at it all the time, and we're getting a more consistent quality now. So over the years we've developed into what we regard as the whisky of the world, which is Scotch whisky.
그들은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1909년부터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규정했고, 그 후 1988년 영국 정부에서 스카치 위스키 법령을 제정했는데,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생산된 곡류와 물, 효모로 만들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 숙성시켜 고유한 색과 풍미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 탄생된 위스키가 바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카치 위스키다.